네, 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바빴습니다. 많이 바빴고, 제가 영스랩이라는 작은 회사를 창업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자연치유력 프로그램, 힐링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뇌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수업을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일부 진행을 했고요. 오늘 첫 시간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기 때문에 디톡스나 우리가 다이어트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체질 개선. 그동안 운동 못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 했는데 디톡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첫 시간 오늘 디톡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영스랩이라는 카페나고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안티에이징이나 자연 치유력에 관한 거, 그다음 대체의학에 관한 정보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정보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디톡스를 해야 될까요? 자, 디톡스. 여러분들 디톡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독소란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자, 우리가 독소를 빼는 게 디톡스죠. 자, 독소의 증상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가끔 저는 이제 여자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면 얼굴이 칙칙하다든지 푸석푸석하다든지 막 붓기가 있고 다크서클이 있다든지 혀를 봤더니 막 하얗게 백트가 끼고 그다음에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다음에 매일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변비설사, 그다음 복부백만, 가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막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 이런 것들 그다음 어깨 결림, 통증, 뻐근함 이런 것들이 다 독소 증상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음식물 육류 섭취가 많았다든지 운동을 잘 못했다 했을 때 가끔 피부가 이렇게 두드러기라든지 막 간지럽고 발진 같은 게 이렇게 피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런 증상이 딱 나타나면 제가 그동안 먹었던 식사나 이런 것들 뒤돌아봤을 때 육류 섭취가 너무 많고 운동은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독소를 많이 쌓아놓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트러블, 피부 트러블이나 가려움증,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아토피, 만성 피로, 그다음에 건망증이 심하고 의욕 상실에 기분 변화까지, 기분도 꿀꿀하고 우울하고 막 가라앉는다. 이런 것들이 다 독소와 연관된 증상입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독소가 쌓이는 경로는 어떻게 하면 독소가 쌓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음식물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뭐 햄버거, 피자, 여러분들 저도 피자 좋아하는데, 햄버거, 피자, 뭐 커피, 그 다음에 컵라면, 특히 육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식품 첨가물, 우리가 먹고 있는 특히 이 인스턴트 식품 안에는 이 식품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독소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저도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샴푸하고 그다음에 바디 클린저로 씻고 그리고 머리에도 트리트먼트 바르고 그러고 나서 기초 화장품도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바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뭐 등등 거기다 이제 그 바르고 나서 그 후에 또 다시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세제에서 주방에 쓰는 세제라든지 욕실 청소 용품, 그다음에 우리 섬유 유연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유의 향기 나라고 섬유 유연제도 쓰고, 우리가 또 드라이클닝 했을 때 쓰는 화학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쓰는 핸드폰의 전자파,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것들이 다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독소로 작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독소로 작용하고 내 몸에 독소를 쌓는 경로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장누수 증후군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장내 세균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대장 안에는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백조의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를 마치 우주 은하계에 비유하듯이 백조의 장내 세균총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산균,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원인, 특히 어떤 원인이라면 우리가 밥 먹는 식품에 따라서 이게 세균종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내 세균종의 균형이 깨져서 특히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육류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유해한 균들이 증가가 돼요. 그럼 이게 세균종의 균형이 깨지겠죠. 깨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육류 섭취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소화가 완전 소화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불완전 소화가 되면서 그 물질들이 장내에 쌓이고 부패되면서 독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독소. 근데 이 독소를 배출하면서 이 독소가 장 점막을 손상을 입혀요. 장 점막을 독소가 손상을 입히면 그 점막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들이 생기고 그 틈으로 독소나 세균들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장 점막을 들어가서 그 혈액내로 들어가서 모든 혈액을 돌면서 이 혈액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때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요. 이게 심지어는 면역 시스템에 이상을 일으키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장누수, 그러니까 장에 구멍이 생겨서 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장의 부패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나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특히 뭐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설탕이라든지 남자분들은 담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튀김 음식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튀김 음식에는 산한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라든지 트랜스빵이라든지 그다음에 육류 섭취가 많다 보면 동물성 지방 그다음에 가공식품, 알코올, 커피 인스턴트 식품, 그다음에 항생제도 우리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특히 고단백질 식이 이거는 질소 잔류물을 생성시킴으로써 장내 부패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염이 되면 혈액이 오염이 되면 이게 온몸을 돌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특히 동양의학이나 이 대치의학에서는 모든 질병 이제 질병이 원인들이 여러 개 있지만 특히 혈액 오염이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액이 오염이 되면 뭐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나 요통, 경통, 그리고 그다음에 콧물, 이명증, 그다음에 이명증은 요즘에 이제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현대의학에서는 이명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명증이라든지 현기증이라든지 만성 피로, 비만, 그다음에 굉장히 잦은 감기에 걸린다든지 감염증, 이제 뭐 예를 들어 폐혈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요번에 코로나 돌면서 특히 폐렴으로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폐렴이 돌면서 어떤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거죠. 폐렴. 그러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은 폐렴이면 이제 세균에 대한 감염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이제 항생제를 쓰면 듣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감염에 대해서 이 항생제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폐혈증이라는 거는 모든 세균의 감염에 대한 독소들이 혈액을 돌면서 그냥 모든 장기를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혈증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고혈압, 동맥경화, 크론병은 이제 대장의 만성적인 염증을 크론병이라고 하고요. 구취, 치주염, 그다음에 ADHD,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모든 다양한 질병, 특히 심지어는 암하고도 연결돼 있고 우리 정신적인 불안이나 우울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지금 그 자연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된 것들이 모든 몸을 돌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들이 우리 정신장애나 아니면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심지어 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균요법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대요. 서구에서 이제 모든 질병이 이제 장내 세균 상태, 아까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한균이 많아지면서 이런 증상을 잡아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에서 세균요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장에 부족한 유익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게 균형이 깨졌는데 깨져서 이게 균형이 맞추려면은 어쨌든 유익한 균을 보충해 줘서 예방과 치료를 돕는다. 이게 세균요법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유익한 균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그 어떤 여의사 선생님이 그 우리 홈쇼핑 틀면 맨날 나오시잖아요. 홈쇼핑 틀면 나오셔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로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신 분이 있어요. 작년에 연매출 400억을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제 미라클 건강법에도 이제 이 프로바이오티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음, 어찌됐든 프로바이오티스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소장 점막의 육모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흡수할 수 있는 육모가 융탄처럼 이 양탄자처럼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분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을 잘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티스가 얘네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장내 세균총에 유익한 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을 높여서 설사나 변비나 알레르기나 유당불내증, 비만, 관절염, 당뇨 등 이 새로운 영역까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장내 세균총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그 비만 생지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저지방 저탄수화물,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어트 시기를 했다는 거죠. 다이어트 시기를 섭취를 시켰더니 그 장내에 박테로이티티스 균주라는, 그러니까 어떤 유익한 균이 한 30% 정도 증가해가지고 정상생지와 유사한 장내 세균총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만한 사람들이나 비만한 생쥐도 그렇고 장내 세균총이 깨져 있다는 거죠. 균형이 깨져 있고 상대적으로 유익한 균보다는 유해한 균들이 더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증상 염증, 특히 이제 비만에 영향을 주는 게 두 번째가 무증상 염증인데요. 이 비만한 사람들은 뭐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 환자들에서는 이제 염증이 발견이 되는데, 이 무증상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유해한 박테리아, 세균이라든지 호르몬 불균형이 깨져 있다든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갱년기가 오면은 이제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여성애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서 비타민 D 부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비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불균형, 호르몬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무증상 염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글루텐 함량이 높은 식사, 특히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장 점막에 안 좋고 장내 세균총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무증상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